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성이나 소행성의 대부분은 태양계 내에 있습니다. 혜성은 주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태양계를 둘러싼 얼음이나 돌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면 모양의 구조에서 날아옵니다. 반면 소행성은 천왕성이나 목성, 토성과 같은 거대 행성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다만 다른 항성계에서 날아온 천체는 극히 드물게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를 정식 명칭으로는 성간천체라고 부릅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의문의 에일리언 천체에 대해 알아보죠. 이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그리고 왜 태양계에 온 걸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umu아무아. 우선은 아마 가장 유명한 에일리언 천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천체가 출현했을 당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전 세계 미디어가 앞다퉈 내보내기 바빴는데요. 오umu아무아는 과학계에서는 영화계나 음악계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명성을 떨친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발견된 오umu아무아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성간천체이자 태양계에 도달한 유일한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천체의 고향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궤도를 보면 검은 고자리 배가 방향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체는 지구에서 상당히 먼 곳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8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매우 제한된 정보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우주 기술 개발 수준으로는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입체적인지 평면적인지 그 형태조차 밝혀지지 않았고요. 정확한 사이즈도 알려져 있지 않아 100m에서 1km 사이일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께끼 덕분에 이 운석이 우주선 엔터프라이즈의 파편이 아닐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을 정도랍니다. 한 예로 하버드대 에이브러햄 로에브 교수는 오umu아무아가 인공물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독특한 특징 6가지를 꼽고 그것을 해설하는 논문까지 적었습니다. 이 소행성이 SF 작가 아서 클라크의 소설 라마와의 랑데부에 등장하는 우주선 라마를 닮은 것도 화제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라마라고 이름 지어질 뻔하기도 했답니다. CNEOS 2014-01-08. 그런데 최근 오umu아무아가 태양계에서 발견된 최초의 성간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양계 최초의 성간천체는 2014년 지구에 낙하해 대기권에서 거의 타버린 소형 운석 CNEOS 2014-01-08이었습니다. 이 천체는 2019년 두 과학자가 다른 항성계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전까지는 줄곧 별 볼 일 없는 운석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다른 항성계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 천체가 경이로운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얻지 못했는데요. 유일하게 미국 국방부만이 이 설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보유한 스파이 위성 중 하나가 운석의 낙하를 포착한 것인데요. 다만 그 정보가 기밀사항이어서 과학자들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운석이 다른 항성계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의 존재를 미 우주군이 돌연 공식 인정했습니다. 관련 게시물이 트위터상에 남아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발견으로 많은 흥미로운 계산과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지구 탄생 이래 지구에는 다른 항성계에서 4억 5천만 개의 운석이 낙하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천체의 중력에 의해 운석의 비행 궤도가 바뀌어서 지구에 낙하해 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설상의 천체 제9행성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현재 과학자들은 운석 화편을 찾기 위해 태평양에서 수중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14107 카에파오 카웰라.
이는 일명 BZ라고도 불리는 지름 3km 정도의 소형 소행성으로 목성과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하와이어로 목성의 장난꾸러기 또는 트릭스타라는 뜻인데요. 목성과는 1대 -1 궤도 공명 상태에 있습니다. 즉 태양의 주위를 거의 같은 궤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행성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천체는 태양계에서 BZ가 유일합니다. 이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BZ는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45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태양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천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궤도의 방향이 다른 대부분의 천체와 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설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어느 나라 국방부가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이 설의 옳음을 입증한다면 물과 유기 분자가 처음으로 지구에 도달한 경위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EI 보리소프-2019 다른 항성계에서 온 소행성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해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리소프 해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성은 천문 애호가 겟나지 보리소프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흔히 클라이드 톰보에 의한 명왕성 발견과 비교되지만 두 사례 모두 프로가 아닌 천문가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이 해성의 크기는 1.5에서 16km로 꼬리는 지구의 14배 정도이고요. 카시오페아 자리 방향에서 태양계로 왔습니다. 태양계를 나갈 때 발견된 오umu아무아와 달리 보리소프 해성을 알게 된 것은 이제 막 태양계에 들어와서 한창 접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론상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늘어나야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해성은 이미 지구에 최접근했던 포인트를 지나고 있었고 게다가 초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항성계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론 이 해성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해성이 당장 태양계를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아직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담한 예측으로는 최소 5년 뒤에 나사가 이 해성의 탐사기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쿠타케 해성. 이 해성은 1996년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 샤쿠타케 유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0년간 어떤 해성보다 지구에 접근한 해성인데요. 이 해성은 1996년 대해성이라는 명칭으로까지 불리며 당시에는 영화 돈 룩업의 줄거리처럼 세계의 종말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샤쿠타케 해성은 전 세계에서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특징적인 청록색을 띤 큰 반점이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30분마다 밤하늘에 보이는 달의 직경과 같은 거리를 이동할 만큼 엄청난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해성은 천문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X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X선은 해성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 구름, 코마에 포함된 중성원자에 태양풍이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이는 샤쿠타케 해성의 특유의 현상이 아닌 모든 해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탐사선 율리시스가 샤쿠타케 해성 코어에서 5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꼬리 부분을 통과할 것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해성에는 태양계 밖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화학 조성입니다. 이 해성은 메탄과 에탄이 처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두 물질이 같은 비율로 발견된 최초의 해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음의 조성도 다른 항성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계산에 따르면 얼음이 출현하는 건 20켈빈 이하의 온도인데 이는 태양계 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항성계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찬 내용이 담긴 영상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과학자들이 먼 우주에서 온 새로운 손님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